초보 목덕이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약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 계약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업종도 다양하지만 그리고 상가의 어떤 형태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짚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 상가는 정말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상가에도 적어야 하는 특약사항은 그래도 정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필수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아부동산의 이주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가계약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상가계약서는 정말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대신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은 그냥 보편적인 특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이 항목들은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고, 그 외에 이제 중간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율한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계약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임차인이 있는 건물 중에 공실인 상가가 나오면 반드시 구청에 정하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내가 그 업종의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청, 교육청, 보건소 등의 매물 접수에 바로 알아보고 체크해 주시면 다양한 임차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상가 임대차 계약의 보편적인 12가지 특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12가지 특약사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 첫 번째, 목적물의 안내사항입니다. 제가 항상 위에다 적는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계약한다 적어주시고, 임차인은 2023년 9월 14일 임대 목적물 계약 공인중개사와 직접 현장에서 건축 현황 및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현 시성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약사항은 공부상 서류. 임차인은 계약일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기준으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을 확인한 바 몇월 며칠자 채권 체력이 얼마가 있었고 채무자 누구, 근저당 어디에 있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 만약 있다고 하면 적어주시고 건축물 대장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약사항은 기임차인의 임대 조건을 적는데요. 임차인은 본 목적물의 기임차인들의 상한 보증금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 받았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한다. 왜냐하면 앞에 근저당이 좀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임차인의 보증금 내용이나 이거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면적인데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산 정료 면적으로 실측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본 임대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계약의 해제 조건도 되지 않는다. 면적이 작다고 뭐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작아서 나랑 안 맞아야 하고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로는 월차임과 관리비가 있다고 하면 적어주시면 되고, 월차임은 언제 선불로 준다, 후불로 준다, 또는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없는지 적어주시면 되고, 월차임과 별도로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 어떤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가 없다고 해도 전기세나 물세 이런 거는 네가 각자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입점 업종의 임차인의 어떤 책임인데요. 임차인은 본 목적물에 입점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해서 광고응서 등에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며 임차인의 가실로 알지 못한 사항의 하자는 계약 해제 및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네가 직접 다시 알아봐라 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 적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입점사항 및 영업시설의 어떤 설치에 관한 건데, 이 사람은 일반 음식점으로 입점할 예정이며 영업에 필요한 전기증설, 계량기 설치 등 모든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타공자국에 대한 건데요. 본 목적물의 간판 및 에어컨 설치하는 곳이 정해져 있으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고 퇴거 시 타공자국 등 매꿈하는 등의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뭔가를 설치할 때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적거든요. 한번 짚어주시면 임대인분께서 좀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권리금 등에 관련된 건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체거할 때는 본 목적물과 관련해서 발생시킨 시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금 형태를 임대인한테 어떠한 형태로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호간 하는 권리금 계약은 방해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로는 원상회복인데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들을 철거하고 제거해라. 입주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대신에 철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것이 임대인한테 유리하면 당사자 간 협의로 그 범위를 달리 정해서 철거해라. 이런 원상회복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나중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중도 퇴거 시 중개 수수료 부분인데요.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 전에 퇴거 시 할 때 이게 거의 24개월 정도 계약을 할 건데 그 전에 퇴거하게 되면 네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하고 그 범위는 지금의 임대 조건에 따라서 한한다라고 적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데요. 당사자 간 협의한 것들이 중요하고 협의된 내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미리 체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 특약사항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2가지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서로 협의된 내용 또는 건물의 현황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방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썼는데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이거 계약서 쓰다가 갑자기 KT에서 인터넷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못 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제비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한글 파일이든 아니면 엑셀로 갖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거에 이제 잘 안 보이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약사항만 뽑아서 잘 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라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한방 계약서를 가지고 또 상가 계약서 쓰는 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되게 상가는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과 기공사, 치과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보건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알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미용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구청에 알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에 관련된 거다. 도서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또 교육청에 알아봐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서였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